내 이름은 김미정이다. 1979년생이다. 네. 아주 순하고 착한 양띠 소녀다. 그러면 엄마는 나를 보며 말한다. 내가 순하면 나는 예수다. 이년아. 그렇다. 나는 엄마 닮아서 아주 독한 년이다. 그러면 또 엄마는 갑자기 헐크로 변한다. 너의 아빠를 닮은 거야. 그렇게 싸우고 있어도 아빠는 미소만 지으며 신문을 볼 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아빠는 유원지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있다. 3살 때 나는 도장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나면 삼촌들이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한 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3살씩이나 먹은 내가 삼촌들을 고생시켰다니 미안할 뿐이다. 그건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건 5살 때 아빠는 내게 이렇게 제안했다. 미정아, 너 태권도 배울래?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때부터 아빠는 변했다. 그리고 나의 샌드백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빠는 허벅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정아, 아빠 허벅지를 발로 차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는 기를 쓰고 아빠를 쫓아다니며 발을 날렸지만 맞출 수가 없었다. 아빠는 약을 올리며 도망 다녔고 결국 도장 바닥을 뒹굴며 울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삼촌들이 웃으며 내게 아이스크림을 쥐어줬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삼촌이 아니라 사범님들이라고 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울면 먹을 수 있구나. 그러나 아빠는 정말 나쁘다. 일부러 드러누워 울고 있는 나를 보며 삼촌들, 아니 사범님들에게 말했다. 주지 마라. 버릇된다. 사범님들은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었다. 아빠는 누워서 울고 있는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요 지지배가 벌써부터 잔머리만 배워가지고. 그러면 일부러 더 울었는데 하도 울다가 그만 잠들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나는 건 아빠가 나를 업고 있다는 것인데 이때가 제일 편했다. 아빠의 등은 아주 넓고 따뜻했다. 그리고 아빠의 자장가는 덤이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미정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미정아. 아빠의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렸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아빠의 다리를 발로 차려고 쫓아다녔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피하기만 하던 아빠의 발이 눈앞에서 멈췄다. 나도 이제부터 공격한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아빠가 나를 주무르고 있었다. 아빠. 아빠는 나를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울었다. 나는 울고 있는 아빠의 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이스크림은? 그때 삼촌들, 아니 사범님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었다. 나는 그날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난 아빠와 13년 동안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웠다. 말이 치고받는 거다. 난 그냥 아빠의 발을 피해 도망쳤다가 가끔 한 방씩 반격을 했는데 아빠는 귀신처럼 잘도 피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다. 때려라 때려. 내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나? 이렇게 버텼다고 말했겠지만 아빠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피곤해서 잠든 적도 많았다. 그러면 항상 아빠는 나를 업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아빠의 자장가를 들을 수 있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자는 척하던 내가 물었다. 우리 집 바닷가 아니잖아. 아빠는 갑자기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 넓고 넓은 유원지의 오막살이. 내가 또 자르며 물었다. 우리 집 오막살이 아니잖아. 그러면 또 바뀌었다. 넓고 넓은 유원지의 우주태권 도장 한 채. 아빠의 등에 다시 코를 묻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미정아. 아빠는 나를 잠들게 하는 신기한 마법을 가진 건 아닐까? 하고 정신줄을 놓으면 어느새 다음 날이 된다. 그렇게 13년이 지나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다. 아빠와 맞짱을 뜨며 도망 다니다가 지치면 엄마의 미용실로 피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나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파마종이를 빨아서 개고 머리카락을 쓰는 일을 시켰다. 투덜거리며 빗자루질을 하다가 손님의 머리를 깎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는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아빠는 엄마도 때려? 엄마는 가위질을 하면서도 끄덕였다. 뭐? 엄마도 때린다고? 엄마는 끄덕이며 입술을 가리켰다. 응. 입술로 때려. 나도 모르게 버럭했다. 뭐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엄마는 입술로 때리면서 왜 나는 발로 때리는 거야?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다. 나는 화가 나서 빗자루를 내팽개치며 투덜거렸다. 가서 좀 따져야겠다.
왜 나만 발로 때리는지. 근데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물었다. 왜 안 가는데? 따지러 간다며? 엄마는 진짜 얄미웠다. 청소를 끝내고 파마 종이를 개고 있는데 엄마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미정아, 이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 도장 가면 힘들지. 그땐 그냥 엄마를 도우면서 쉬는 거야. 역시 엄마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난 웃으며 미용실에 걸린 거울까지 남김없이 닦았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가며 콧노래를 불렀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그런데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배고프면 아빠의 도장으로 갔다. 문을 열기 전에 난 주문을 외웠다. 내가 이 도장을 다시 찾은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지. 근데 사실은 훈련이 끝나면 아빠가 맛있는 걸 사주니까 킥킥. 아빠와 1대1 맞짱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이다. 오늘은 뭘 먹을까? 감자탕을 먹을까? 아니면 김밥 천국에서 돈가스 쫄면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그렇게 열심히 먹고 나면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운동했으면 열심히 쉰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나는 배부르게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으며 노래를 불렀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잠에 듭니다.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하하하. 너무 선머스마 같나? 호호호. 중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레 나는 학교 친구도 생겼고 같이 놀다 보니 이상한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이상한 점은 바로 우리 아빠였다. 사무실에서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아빠를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아빠가 나를 보며 물었다. 왜 그러냐?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고개를 슬며시 저었다. 그러자 아빠는 신문만 보고 있었고 나는 계속 아빠를 주시하고 있었다. 왜? 아빠가 눈에 힘을 주고 나를 쳐다봤다. 아빠는 왜 그래? 뭘? 아빠는 왜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 아빠는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꼬리만 슬쩍 올렸다. 대답 좀 해봐. 난 아빠 딸이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아빠는 빙긋 웃으며 신문만 주시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아빠의 표정이 얄미웠다. 얘기 좀 해봐. 그러자 아빠가 되물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면 말 들을 거야. 순간 나는 멈칫했다. 아니, 뭐, 들을 수도. 아빠는 자르며 말했다. 아빠도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어. 그래서 너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다. 근데 미정아, 너는 왜 이게 궁금한 거야? 내가 한번 맞춰볼까? 다른 친구들 아빠랑 다르니까. 맞지? 속으로 헉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했지? 아빠한테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진 말이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대답에 아빠는 끄덕이며 되물었다. 나를 다른 아빠랑 비교하는 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띵. 아빠는 웃으며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아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나도 미정이 너한테 매일매일 내 자신을 잘 알라고 하잖아. 나도 모르게 버럭했다. 도대체 뭘 잘 알라는 소리야? 난 나를 잘 안다니까. 아빠는 신문만 주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정아, 이런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좋은 아빠 찾아서 가면 돼. 안 잡을게. 또 그 소리? 나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엄마의 미용실로 향했다. 아빠를 바꾸라는 게 딸한테 할 소리야? 그렇게 씩씩대며 엄마의 미용실로 왔는데 손님이 없는지 엄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 둘째가 왜 또 삐지셨나? 나는 씩씩대며 아빠와의 일을 다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 말이 끝나자 버럭했다. 이 양반이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벌떡 일어나더니 내게 소리쳤다. 미정아! 너 세탁실에 있는 수건 좀 빨고 있어라. 네, 오늘 내 아빠랑 결판을 내야겠다. 엄마가 씩씩대며 도장으로 갖고 나는 다라에 수건을 넣고 빨래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수건을 빨아야 되지? 그냥 끄덕였다. 나는 착한 딸이니까. 아빠에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정식으로 도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아빠의 발을 피하며 전쟁만 했을 뿐 급수가 올라가는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오늘은 어떻게 아빠의 발을 피할까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다. 아빠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했더니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미정아, 태권도부에 들어가라. 그렇게 난 학교의 태권도 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중3 선배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이,
신입? 이리 와봐. 난 선배님들에게 인사를 꾸벅했다.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인상 더럽게 생겼는데 도복에 검은 띠를 메고 있었다. 난 언제 저 검은 띠를 멜 수 있을까? 그 선배는 내게 대걸레를 내밀었다. 태권도를 배우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 주변을 깨끗이 해라. 나는 대걸레를 받으며 인사를 꾸벅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신나게 체육관 청소를 했다. 수도가에 가서 빨고 다시 닦고 빨고 다시 닦고 이러다 대걸레 자루가 몽땅 연필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검은 띠를 맨 선배들은 뭐가 좋은지 앉아서 깔깔거리고만 있다. 연습할 시간에 뭐 하는 건지? 그런데 저 선배들도 피나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저렇게 편하게 쉬는 거라는 생각에 대걸레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검은 띠를 매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뛴다.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선배들이 나를 불렀다. 야, 김미정, 이리 와봐. 대걸레를 들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갔는데 선배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야, 대걸레는 왜 들고 오냐? 내가 무슨 손오공이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이자 선배가 내게 물었다. 태권도를 배워본 적은 있고? 끄덕였다. 아빠가 하시는 거 조금 따라 해본 정도. 또 다른 선배가 실실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고생줄이 훤하네. 매일 샌드백 되려면 눈물 꽤나 나겠다. 여기 태권도부는 말이야. 신고식이 있거든? 선배가 샌드백을 가리켰다. 가서 발차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신고식 치를 거니까 살려달라고 하기 없기? 샌드백 앞에 섰다. 그리고 아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미정아, 유단자는 발에 힘을 싣지 않는다. 차는 찰나의 순간에 오히려 힘을 뺀다. 나는 아직도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샌드백을 앞바다 생각하고 앞돌려 차기를 날렸다. 샌드백이 옆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아빠가 했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봤다. 그건 바로 샌드백이 흔들리지 않게 앞돌려 차기를 양쪽으로 계속 차는 것이다. 야, 퍽, 퍽. 계속 쉬지 않고 샌드백을 갈겼다. 아빠의 허벅지를 차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내가 못할 것 같아? 죽어라 하고 발차기를 했다. 숨이 턱까지 찰 즈음 멈추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배들 표정이 좀 이상했다. 무슨 공포 영화를 보고 놀란 표정이고 정지화면 아닙니다. 하고 자막이라도 붙여줘야 할 것 같다. 선배님, 신고식이 뭔가요? 그제야 선배들은 표정을 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그냥 신고식 면제다. 아,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네. 선배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버렸다. 학교가 끝나고 도장으로 돌아왔는데 아빠는 낯선 아저씨들과 샤워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빠는 이것저것 가리키며 뭐라고 했고 아저씨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샤워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끄덕이며 아저씨들을 가리켰다. 미정아, 인사해라. 샤워실에 타일 공사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다. 나는 아저씨들에게도 인사를 꾸벅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은 나를 보고 뜬금없다는 듯이 물었다. 뭐가? 나는 웃으며 한 번 더 인사를 했다. 아저씨 같은 기술자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편하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으니깐요. 아저씨들은 껄껄 웃으셨다. 그리곤 아빠를 쳐다보셨다. 아주 예의 바른 딸을 키우시네요. 아저씨들의 공사가 시작되고 난 사무실에서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빠, 태권도부 선배들이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는데 그게 뭐야? 아빠는 신고식이라는 말에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치렀어? 고개를 저었다. 샌드백을 한번 쳐보라기에 아빠가 매일 하던 것처럼 두들겼어. 근데 선배들이 다 놀래서 쳐다보던데 아빠가 갑자기 풋 하고 웃었다. 그래서? 그러더니 신고식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랬어. 아빠는 갑자기 껄껄 웃으며 일어났다. 왜 웃는데? 아빠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진짜 얄미워. 아빠는 내 말이 끝나자 뒤를 돌아보며 메롱하고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